방향성을 잡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묻는 시대이지 않을까.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와. 그러면은 이거를 방향성을 물길을 터놓고 노를 저어야 돼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옳은지 그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했냐는 겁니다. 어쨌든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러면은 자꾸 정답을 외치기보다는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니드의 정주영입니다. 전편 균형편에 이어서 오늘은 제 4번째 에피소드인데 기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준. 저희 세대 때 이제 그런 학교 생활에서 보면은 아침 조회 때나 이런 체조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었거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또 아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외칩니다. 기준이라고. 기준하면 이제 그 기준 사람을 두고 막 이렇게 흩어집니다. 네, 그 기준 자체를 두고. 왜 기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냐? 이제 미용이 참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이 기준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오든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어떠한 걸 이렇게 정답을 내리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긴 합니다. 네, 미용은 참 애매해요. 애매한 직업이에요. 뭔가 딱 떨어지는 정답이라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예쁘다고 있는 느끼는, 물론 이제 미의 기준은 있겠지만 사람마다 예쁘다고 느끼는 기준도 다르고 손님마다 원하는 것도 요즘은 더 다르고 옛날보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 미용업을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뭔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과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 길라잡이 영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기준은 어찌 보면은 제 브랜드의 이름과 맞게 원함과 필요함, 그 서사는 이미 기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원투와 니드, 이 사이에서의 원하는 거와 필요한 거의 사이를 기준을 두고 계속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그 뿌리가 단단해져서 이렇게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고, 한 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솔직히 이 균형 잡고 기준을 잡는다는 게 솔직히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좀 힘든 일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 기준을 잘 잡아 나가면서 잘 안 그러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약간 이 일에는 단순한 약간 뭔가 이거 스타일을 꾸민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일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계속 철학적인 걸 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냥 그 단지 이쁨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제 브랜드의 기준처럼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이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려면 일단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질 건가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본인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어떠한 기준을 잡을 것인지. 그 기준을 못 잡겠다면 그 기준을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경험을 하시던가 아니면 공부를 하시던가 그걸 찾아나가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뭐 기술적으로 연습을 하든 아니면 혹은 뭐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든. 왜냐면 요즘은 어쨌든 요즘엔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SNS든 유튜브든, 그리고 이젠 AI까지 나와서
우리가 정보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공부하는 이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정답을 내리는 시대가 아니라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묻는 시대이지 않을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어디로 갈 거냐라는 기준으로 더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제는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보다 이 뭔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키려고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철학으로 어떤 리듬으로 이 가위를 쥐고 있는지 이 미용을 하고 있는지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앞서서 얘기하려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맛집 같은 게 있어요. 그쵸? 우리가 먹으러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맛집들이 있는데 다 오래된 그런 맛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맛집들을 보면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메뉴를 다양하게 두지 않아요. 메뉴를 어쨌든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메뉴만 팝니다. 그 메뉴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메뉴에는 내가 자신 있는 거니까 내가 누구한테 먹여도 누구한테 이 요리를 나가도 자신 있다 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이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맛집이 되는 거고 요즘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가는 거고 미용도 내가 이 방향성을 잡고 이 스타일대로 내가 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간다면 내 기준을 만들어 나간다면 나한테 맞는 고객님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기준을 잡고 있고 방향성을 잡고 있으니 그 방향성대로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인데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떠한 스타일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기준을 잡아서 갈 것인지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어쨌든 필요한 걸 제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은 거고 저는 그게 진짜 미용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유행은 이게 트렌드는 매일 바뀌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유행보다는 이제 당신만의 아니면 본인만의 가진 철학이나 기준으로 그런 걸 걸러내고 본인만의 감각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막 10명, 20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원하는 것과 필요한 사이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편은 기준으로 잡은 건데 그냥 요즘 보이는 친구들도 가끔씩 보다 보면은 그냥 뭔가 돈이 먼저 기준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을 행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이게 고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솔직히 좀 재미없어지는 건 있더라고요. 일이 점점 재미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돈을 목적으로 잡고 이게 가다 보니까 좀 재미없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돈을 목적으로 잡고 돈을 잘 벌면 그 돈에 맞춰서 내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잡는 것도 좋은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은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매 항상 돈을 잘 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더라도 그 기준점을 잡고 돈을 벌려고 하고 싶어요. 그냥 무작정 물이 들어온다고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와. 그러면은 이거를 방향성을 물길을 터놓고 노를 저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돈들이 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그만큼 더 계속 벌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면 그냥 젖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물이 들어올 때 정신 차리시고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그 노를 저어서 물길을 만드세요. 그러면 본인이 나아갈 방향성이 보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기준을 말해주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중요합니다. 근데 돈보다 선택해야 될 게 철학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당신의 철학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은 예전에 저희 원장님이 그랬는데, 밥 먹고 하면 늘어 라고 했어요. 밥 먹고 하다 보면은 이 기술은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기준을 두셨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커트 빼고 파마 말고 염색 바르고 샴푸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는다는 거예요. 근데 커트는 어느 정도의 감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원장님 강요하셨던 건 뭐냐면, 기술 기능도 중요해. 근데 사람한테 그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제가 얘기했던 그 진정성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신이. 어쨌든 기술보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에 대한 뭔가 이 목표성은 이젠 조금 철지난 소리지 않을까. 성공의 키워드는 굉장히 많이 철이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린 무궁한 성공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보다는 어떠한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적인 성공이 다가 아니라 그 성공을 하기 위한, 아니면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보다 철학, 기술보다 사람, 성공보다는 방향 쪽으로 내 기준을 잡는 게, 그 외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시를 든 겁니다. 기준이 그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떠한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양면성이 장단점이 존재하듯 양면성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점을 항상 잡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세계, 본인이 살고 있는 선에서 그 기준점을 잡아놓고 가시면 아마 가시는 길이 그래도 덜 힘드실 겁니다. 어느 분은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생각하면은, 그냥 기준은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도 있었고, 내 환경에서 휘둘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안 맞아 떨어질 때도 있었고, 운이 나쁠 때도 있었고, 불운했을 때도 있었고, 운이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동서남북으로 친다면 한두 개 정도 빼고는 다 다녀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저도 아직 살아가야 할 인생이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동서남북이 존재한다면 내가 살면서 여기 끝으로, 너무 끝으로 가다 보면 또 이제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갔다가 오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힘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얻는 것들이 꽤나 좀 값지긴 합니다. 돈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래도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도전 의식을 가지는 것도 저는 이 기준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식과 정보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지식과 정보를 데이터 값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는 행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갔다 와 보니까 가는 길 자체가 내가 가야 할 길이 좀 명확해졌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지. 내 기준에서는 힘들었는데, 그걸 갔다 오고 나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어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지 말고 그래도 이 기준을 잡고 이대로 가야 되겠다 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그 기준으로 돌아오는 감각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각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 서 있는 맛집 같은 개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맛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맛 같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죠. 문전성시 이루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아내는 것도 저는 브랜드가 가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기준은 잘하는 걸 넘어서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 기준은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뭔가 음식점에서 만들어내는 이 한 그릇이, 이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그 한 그릇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건 정성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그 정성은 이제 진정성이랑 그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기준에 대한 목표성을 잡아주는 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에 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준이 뭐 미용이든 어떤 거든 이 기준이 흐트러진 이유는 어쨌든 이게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미용업도 어느 순간 기술보다 이제 뭔가 산업화 되다 보니까 돈이 먼저인 시대가 돼버렸고, 이제 고객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마케팅보다는 트렌드를 먼저 신경 쓰는 이런 시장이 또 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시대 때마다 생존해야 되는 본능적인 거예요. 솔직히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생존 본능인 겁니다. 그건 우리가 무엇라고 탓할 수가 없는 거거든. 탓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고민하고 그걸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한 결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배우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노동만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누군가 그냥 이게 모방해가지고 누군가의 잣대 흉내만 내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진짜 이 기술을 배우는 것만큼 좀 보람찬 일이 없죠. 네, 그걸 배우면서 그래도 본인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부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방향이 없어도 잘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방향 없이 살아온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은 후회 없이 살았을까요? 그 사람은 어떠한 고민과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았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저를 지탱하는 중심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흔들리든 이 시대적으로 흔들리든 사람들의 말이 바뀌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기준이 뻔뻔함이 되면 안 됩니다. 당당함이 되어야지.
그 기준이 뻔뻔해지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뻔뻔해지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당당해져야 됩니다. 내가 당당하다는 게 내가 이 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올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여서 결국 브랜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기준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거나 내 기준대로 되지 않아서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거는 그거는 아직 기준이 안 잡힌 거예요. 그 기준을 잡으시려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 균형을 잘 잡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 기준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답이 아니라 이게 제 기준을 잡아가는 거에 대한 방향성임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정답 맞다 틀리다로 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갈라져 버립니다. 그건 기준이 아니죠. 그건 기준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내가 뻔뻔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세우고 싶어요. 고객을 향한 진심이 먼저인 기준, 그리고 기술보다 철학이 우선인 기준,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균형을 우선하는 기준,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닌 가치를 전하는 기술, 유행을 쫓기보단 나의 색을 꾸준히 쌓아가서 그 방향성을 색칠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꼭 성장하시길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기준 하나 세워놓고 어쨌든 뭐 동서남북 어느 정도까지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흔들렸었어요. 어떤 방향성이든 그 흔들린 스토리들은 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풀어가도록 하고, 저도 그 길이 처음부터 제 길이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간 건 아니라서 그냥 이거 해봐야지 라는 그런 도전의식밖에 없었어서. 근데 그 도전의식이 과하면 좀 힘들긴 합니다. 내가 겪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든 돌아올 자리는 분명하구나 라는 거는 알았어요. 내가 돌아올 자리는 있구나. 하나 예시로 들면은 저는 사실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근데 한국 군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네, 군부대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정말 너무 후회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참 그러면서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주위 동기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은 다 징병으로 온 거잖아요. 그냥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제 발로 제가 걸어가가지고 저는 군대를 안 가도 됐었던 상황인데, 제가 제 발로 그 군대를 간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 하소연도 할 데도 없고 내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마음가짐이 좀 다르긴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물론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고 다 같이 즐겁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 참 그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뭔가 생색내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옳은지 그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했냐는 겁니다. 어쨌든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러면은 자꾸 정답을 외치기보다는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고민을 하라는 거죠. 자꾸 정답 내리지 말고 이거다 라고 맞다 틀리다라고가 아니라 그거에 맞는 방향성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길에 무엇이 서 있을지 몰라요. 네. 그 기준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준을 딱 중심에 잡고 가면은 어떤 게 있을지 몰라.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계속 여정을 해왔던 분들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부디 지금이라도 만약에 너무 많이 이탈한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잡는 건 본인 몫이니까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누군가에 의지해서 잡는 기준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면 그 허탈감과 성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는 걸 선택하시든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함을 선택하시든 꼭 그렇게 나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잡으시길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중심축을 딛고 밀어날 수가 있어요. 결국 기준이 없으면 어느 방향으로든 떠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만큼 지킨다는 게 있으면 그게 결국 저를 지탱해 주거든요. 제 브랜드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제가 되고 싶은 미용인이고 원리드가 되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을 기준이라는 키워드로 가지고 왔고, 기준은 계속 흔들리실 거예요. 하지만 기초공사가 아주 단단하게 돼 있으면 누가 아무리 때리고 누가 아무리 흔들고 그거를 부시려고 해도 그 단단하게 뿌리 내리면 그게 본인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